안녕하십니까. 앙트너셀의 조대본입니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방송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혁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고, 혁신의 정의부터 저희가 학교에서 혁신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음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의 또는 기업가 정신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 핵심은 무엇일까? 딱 한 달 전 첫 방송 때 창업과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업과 개업의 차이는 새로움이고 그 새로움을 것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 스타트업이라는 이야기를 10분 넘게 막 계속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는 이제 무언가 기가 막히게 새로운 것이 시장에 나오면 혁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혁신을 통해 나오는 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은 혁신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꼭 혁신만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공감 능력이 혁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학교 교육에서는 혁신 외에도 공감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들이 교육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혁신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논하는 게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혁신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핵심 중 하나라는 거는 제 주장만인 거는 아니에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세계 이제 경제 포럼이죠. 여기에 보면 잠깐 사이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전략적 지식, 스트래테직 인텔리전스 영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세계 이제 경제 포럼이라는 건데 전 세계 기업인, 뭐 경제학자, 정치인들 같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 저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뭐 연구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이거 찾는 데다가 검색창에다가 안트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을 영어로 치면 불행히도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안트프로너십을 여기다 주제를 검색을 하면 여기 이제 기업가 정신 이렇게 뜨죠.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안트프로너십 주제로 해서 5가지 안트프로너십과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5가지 소주제가 이렇게 5가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소주제들 보면 여기 뭐 앙트프로너십 에듀케이션, 기업가 정신 교육, 그죠? 기업가 정신 펀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사내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 에코시스템 생태계.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하게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주제가 이 5개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 교육인 거고, 사내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펀딩,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5개고요. 각각의 소주제들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 소주제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듀케이션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클릭을 해보면, 뭐 쭉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중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다 클릭을 해보면 각각의 이제 표시가 되는 필요 요소들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5개 모두 들어가는 게 이 이노베이션이에요. 혁신. 이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혁신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혁신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주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신 대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 마찬가지로 창업 스타트업의 핵심도 혁신. 이 2개가 발음이 비슷하니까 꼭이네요. 어쨌든 이 핵심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이란 무엇인가? 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혁신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대충은 저희가 다 알죠. 완전히 새로운 것, 뭐 창의적인 무언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혁신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창업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채영 교수님 수업 때 배운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이 사례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 나름대로 해석과 방법이 덧붙여졌고요. 그건 일단 알려드리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혁신은 일단 세 단계, 세 가지 수준, 세 가지 수준이란 말이 맞겠네요.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품 라인의 확장, 프로덕트 라인 익스텐션. 그래서 이게 영어로 쓴 게, 영어로 제가 되고 배웠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아주 적절한 딱 맞는 적절한 용어를 못 찾아서 그냥 영어로 그냥 썼습니다.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제품 라인의 확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disruptive solutions라고 해서 와해적 해결책, 뭐 와해적 솔루션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진 않은,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새로운 막 테크놀로지 기술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큰 응용 가능성을 가진 엄청난 기술,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결국은 이 호라이즌 3 때문이죠. 세 번째 수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혁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례 들 때는 치킨처럼 익숙한 게 되게 좋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는 하긴 했는데, 네, 저작권 때문에 이게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하여튼 치킨을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세 수준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첫 번째는 첫 번째 수준은, 네, 수준이란 말이 맞겠죠. 단계는 뭔가 이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고, 수준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준은 제품 라인 확장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을 지금보다 더 잘 팔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치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양념치킨을 시작했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치킨집 사장님이 양념치킨을 시작을 했다. 그동안에 후라이드만 팔다가 양념치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뭐 양념치킨을 이렇게 팔다 보니까 애들이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좀 덜 매운 걸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간장 베이스 양념치킨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맥주하고 드실 수 있게 뭐 조금 더 매콤한 것도 만들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양념 저런 양념 하면서 여러 가지 양념치킨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대박 양념치킨도 언젠가 한번 터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첫 번째 수준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 전체를 보면 혁신적인 요소를 발견하기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양념치킨 원래 있는 거죠. 간장 양념치킨 원래 있죠. 그쵸? 원래 있지만 조금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처음과 결과만 봐요. 그러니까 후라이드 치킨하고 뭔가 대박 양념치킨하고 이렇게 처음과 결과만 본다면, 처음과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히 혁신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체를 보면 혁신적인 요소를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처음과 결과만 보면 충분히 혁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혁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수준의 혁신이고요. 두 번째 수준은 이제 와해적 솔루션, 이제 와해적 해결책,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을 들인 노력의 결과보다는, 그런 것보다 오랜 시간을 들이기는 좀 애매한 경우, 그리고 조금 더 큰 수준의 혁신, 그러나 엄청난 기술이 적용되진 않는 그런 수준에서의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치킨을 원래 치킨집에서 시켜 먹잖아요. 배달을 시키거나 가서 사오거나 가서 드시거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죠.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치킨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한두 조각만,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부위를 할 수 있죠. 분명히 혁신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치킨들, 유통 과정을 혁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술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방법과 생태계 안에서 뭔가 이제 유통 과정에서만 혁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다음 걸 보면 뭐 카레 같은 소스, 로제 소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밥 비벼 먹는, 밥이랑 같이 이렇게 말아서 먹는 치킨. 그 다음에 요거 아시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턱시도 있고 막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들게 이렇게 배달해주는 이런 치킨. 그다음에 저희 딸이 좋아하는 치토스 맛이 나는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모자이크는 했어요. 모자이크 한 거예요. 되게 잘 보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서 생산 방법, 그러니까 제품 자체 또는 생산 방법, 먹는 법,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을 혁신한 치킨들이 이제 두 번째 수준의 혁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킨을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수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쭉 오랜 결과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쭉 노력한 처음과 끝의 결과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딱 바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방법.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치킨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느리고, 줄이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뭐 순서 바꾸고 뭐 하는 것들.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스캠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수준의 혁신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연습하고 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딱 적정한 수준의 혁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들하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란 거죠. 아까 두 번째가.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주 적절한 게 이 스캠퍼인 거고요. 스캠퍼인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스캠퍼를 되게 좋아해요. 뭐 트리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아주 나름대로 혁신적인 무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캠퍼거든요. 그래서 이 스캠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교육 방법은 다음 주 주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는 진짜 이제 완전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엄청난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혁신을 어렵게 느낀 이유죠. 혁신이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치킨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살이죠. 살찌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이 치킨을 이 치킨을 살이 안 찌게 만들어요. 진짜 엄청난 기술을 적용해서 치킨을 살이 안 찌게 만들어. 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혁신이 되는 거죠. 그쵸? 엄청난 기술이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요즘에 로봇이 만드는 치킨도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뭐 3수준에 접근하는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수준부터 2수준, 3수준까지. 그러니까 3수준은 지금 뭐 엄청난 기술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치킨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막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려고 해봤지만 이렇게 3수준에 어울리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이고 혁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특히 앞에서 스캠퍼 같은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 두 번째 수준의 혁신은 그것도 분명히 혁신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혁신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혁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만 알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면 비교적 빠르고 쉽게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아주 파급 효과가 큰 어마어마한 혁신까지는 가는 거는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우리 혁신의 두 번째 수준, 스캠퍼 두 번째 수준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도구 중 하나인 스캠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